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 한 분은 저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결혼 전 이 두 분과 저희 이야기를 풀어놓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스스로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외동아들이었고 엄마는 저를 늘 싸고 돌았습니다. 늘 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고 학교에서 스스로 나서 일을 돕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제 입에 넣기 바쁘셨죠. 비가 오면 늘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계셔서 친구들은 너희 엄마 또 학교 오셨다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저는 녀석들을 괜히 한 대씩 때려주곤 했지만 그런 엄마가 싫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 여분의 우산은 넣어두고 엄마와 같은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어떻게 보면 과보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는 저를 챙기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외동아들이었고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질 정도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어머니의 과보호는 엄한 아버지 때문에 생긴 반동작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싫어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화가 많으셨던 아버지는 늘 저와 엄마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모자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싶다가도 어머니와 저한테 손을 올리는 걸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싶었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맺어지면 자식을 낳는다는데 대체 아버지랑 어머니는 어떻게 나를 낳았는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우리에게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엄마는 부부싸움만 하면 아버지한테 꼭 맞았습니다. 손목이니 다리니 멍자국이 있었고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난리를 친 날 그 칼을 맨손으로 막아 왼손은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면 경찰을 부를 일이죠. 그때는 어른들의 싸움은 저렇구나 하고 울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어린애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참 크게 느껴지니까요. 칭찬받고 싶어서인지 인정을 받고 싶어서인지 저는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받는 날이면 꼭 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아 성적도 제법 잘 받았었죠. 아직도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남자아이가 자라 사춘기가 되고 보면 잡지에도 손이 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침대 밑에 숨겨둔 잡지를 들킨 날 아버지는 바로 들고 있던 물병을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비자 따기부터 세차게 날리시더군요. 입안이 터져서 피맛이 올라오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그 가녀린 몸을 하고서도 제 앞을 막아서서 패악을 부리시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아들 때리지 말라고.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니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그 약한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성장이 빨랐고 힘이 좋았거든요.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는데 아버지가 절 이기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모자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며 못 본 척만 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시던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이었는데 투병 생활이 길었습니다. 아들을 워낙 사랑하시던 분이라 제가 장가가는 모습은 보셔야겠다고 오래 버텨주셨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별로 슬퍼 보이시지 않았는데 원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했었죠. 그냥 이 약물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매정한 아버지 덕에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썩 좋았었거든요. 그냥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으면 이 집구석을 나가 독립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제게는 다른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대면대면한 아버지와 애정이 없는 아들 둘이 살았던 집에 두 사람이 더 들어왔죠.
아버지가 생판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새어머니고 생판 모르는 어린 꼬맹이를 데리고 와서 이게 내 동생이다 하더군요. 그 둘을 소개하는 아버지 얼굴이 생소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이제 우리 집에서 식구들이 살겠구나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싶어 배알이 꼬이더군요. 그 동생이라는 여자애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도록 아버지는 딴살림은 차리고 있었단 이야기겠죠. 제가 머리가 꽤 좋아서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니 아주 속이 뒤틀리고 혐오감만 커졌습니다. 집에서 마누라 패는 인간이 딴살림 차려 자식까지 나왔다는 거죠. 어머니는 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란 인간 좋은 일만 시키신 건가? 어머니 인생은 대체 뭐였나? 행복한 적이 있기나 한가 싶어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만큼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족 단란이 따로 없더군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족은 따로 있었고 어머니랑 나는 본인의 가족이 아니었구나 싶어 속이 쓰렸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에게 애정이란 게 남아있긴 했구나 싶고요. 당장 집을 뛰쳐나가 저런 모습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만 저는 철이 일찍 들었고 제가 사라지는 게 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무섭습니다. 당장 집 밖에 나가봤자 지금보다 하등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까지 하고 저는 학교, 독서실, 집만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공부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평생 제 밥벌이는 할 수 있는 직장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3 동안 집에서는 잠만 잤고요. 아침부터 차려내놓는 새어머니의 밥상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 주식은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먹는 삼각김밥, 라면이었던 것 같네요. 남들은 살이 찐다는 고3에 저는 계속 말라갔고 그렇게 마르고 분노에 찬 상태에서 수능을 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더군요. 평소에 지망하는 학교보다 많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겠거니 했지만 제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골라 입학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기간에도 참 피 터지게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반에는 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취직을 했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이었지만 저한테는 그냥 평생 먹을 내 밥벌이가 될 밥줄이었을 뿐입니다. 취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는 20살 넘어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구석에 바랄 게 없으니 연락할 일도 없었고 아버지 얼굴을 볼 일이 없으니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더군요. 사실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이해될까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후에는 아버지가 더 이해되지 않더군요. 아이를 괴롭히는 것도 여자를 때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새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군요. 평소엔 받지 않던 전화였지만 같은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오니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통곡하는 목소리가 낯설었지만 그래도 상주 노릇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어머니랑도 연락은 하고 지내게 되더군요. 뭐 자주 하지는 않았고 대학 4년 다니며 도움받은 것들이 있으니 딱 그 정도만 돌려드렸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을 하고 싶은 친구가 생겨서 생전 아버지랑 같이 사시던 분이라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자주 뵙지도 못한 새어머니는 제 약혼녀 앞에서 참 많이도 우시더군요. 너무 고맙다고, 잘 부탁한다고, 행복하라고. 약혼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기억보다 부쩍 많이 늙어지셨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지만 그렇게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동생이라는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죠. 저랑 나이 차이가 있으니 아직 어리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수속도 밟고 처리할 것도 처리를 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뇌종양이라더군요. 알고 보니 안 건 좀 되었고 수술도 안 되는 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듯 저분도 저렇게 가시는구나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는데 그저 무난 인사를 간 어느 날 그분이 딸이랑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뜨문뜨문 들리는 이야기였는데 어째 내용이 좀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저 어머니의 친자식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지만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후에 동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임신을 해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신 때문에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출산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까딱하면 애비 없는 자식 될 판이라 집에서 내건 조건이 정해놓은 여자랑 결혼을 하면 아들을 친자식으로 신고해주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핏덩이를 아들이랍시고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따로 없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신 저마저 그분의 친자식이 아니었더군요. 엄마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기고한가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끄끄 울고 나니 이제 남아 계신 어머니가 보이더군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결국 어머니도 피해자가 아닙니까? 10달 품어 낳아놓은 아들은 다른 사람이 키워 본인을 몰라보고 그냥 싫다 밀어내고 미워만 했으니 속이 아니셨겠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 엎드려 절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사실 아직 새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라고 말을 하기가 민망하고 이렇게 부르는 건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아닌가 싶어 슬픕니다.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삶도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니까요. 저는 모든 마음을 다해 어머니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참 꼬이고 엉킨 관계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몇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 어머니는 저를 길러주신 엄마 한 분뿐이지만 저의 오해로 인해 낳아주신 분의 마음을 꾸준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더군요. 저는 효도라 이름 붙여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씩 어머니께 다가가는데 사용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겨울 삼아 절대 결혼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 날 일은 없게 하려고 합니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혼주석은 어머니가 채워주시겠죠. 이렇게 저는 어머니를 2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